기업은요,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의 예시에 주식과 채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요, 증권의 발행 사실 그리고 취득 절차, 이거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증권 취득을 위한 의사표시인 청약이라는 걸 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해요. 증권의 예시에는 주식과 채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자. 주식과 채권이 증권 안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거를 발행하는데 이것을 사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가 사야지 돈을 벌 거 아니야. 증권을 기업이 팔아. 누구한테 팔아? 투자자한테 파는 거야. 이거 사. 근데 어떻게 사게 하냐면은, 자, 우리 이거 발행 사실, 우리 증권 만들었다, 취득 절차 이렇게 사면 돼. 이걸 알려줘. 그럼 얘네가 사가. 너네 살 거야? 응, 살 거야. 이게 아니야. 확실히 살 거야? 오케이, 청약할게. 오케이, 청약하면 산 거야. 그게 정확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오피셜한. 이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공모, 50인 이상인 경우를 공모, 그리고 50인 미만인 경우를 사모. 그러니까 가가지고 야, 청약해라 라고 이제 권유를 50명 이상한테 하면 공모했다라고 하는 거고, 50인 이하면은, 미만이면은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까지는 사모예요. 그래서 사모는 취득한 증권을 타인한테 다시 파는 행위인, 그게 뭐래요? 전매래요. 그러니까 취득한 증권을 되파는 게 전매야. 이게 1년간 못해, 사모에서는. 그러니까 소규모로 증권이 청약되면은 전매가 1년 동안 못해요. 됐어요? 다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내 증권 전매가 가능하면 공모야. 이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전매 가능하면 인원 상관없이 뭘로 친다? 공모로 치고. 근데 사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가 안 돼? 1년 동안 전매가 안 돼.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50인 이상인데 1년 이내에 전매가 안 돼요. 그런 경우는 굳이 따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지운다. 자, 그 아래 거 할게요. 자, 기업이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 이제 그 증권을 팔 거예요 라고 이제 등록을 해요. 증권거래소에. 됐어요? 그 등록을 하면요, 상장법인이 됩니다. 됐어요? 증권을 이제 등록하면 상장법인이 된다. 뭐가? 기업이 상장법인이 되는 방법 뭐라고? 증권거래소에 증권 팔 거야 이렇게 등록해. 이 상장법인은요, 자본시장 법에 따라서 중요사항이라는 걸 공개해야 돼. 중요사항은 뭐냐면은 합리적인 투자 판단, 그리고 상장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네 증권을 사야 되는데 증권이라는 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 증권에는 뭐가 중요해요? 회사에 대한 신뢰도. 이 회사 망하면은 그거를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뭘 알려줘야 돼? 합리적인 투자 판단, 그리고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 이 회사 거를 사는 게 맞나? 또는 이 회사 가치가 있나? 이 회사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가? 그런 정보들이 이제 어디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중요사항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근데 이 중요사항이라는 거는 상장법인은 다 오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상으로. 이거를 공시하지 않으면은 정보 불균형이 발생.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숨기는 거, 기업에서. 우리 회사 1년 만에 어디다 팔아버릴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 회사가 아이돌 하나 뻥 터뜨려가지고 회사가 엄청 떴어. 지금 빨리 애들한테 돈 빨아먹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해 갔어? 근데 이제 정보 불균형. 그 회사의 지인들은 알아. 이 회사 망할 거를. 모르는 사람만 당해. 그 정보 불균형 막기 위해서 중요 정보는 오픈해야 된다. 중요 사항은 오픈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는 증권의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효율성을 저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중요 사항을 오픈해야 된다. 됐습니까? 공시 의무는, 이러한 이 공시해야 되는 그 의무는요,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 자료를 제출해요. 자, 이 자료를 어디한테 주는 거예요? 이 공시 의무. 이 공시 의무를 어디한테 제출해요? 금융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줘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자료를 안 줘, 또는 내용이 이상해. 그러면은 컷당한다. 컷당하는 건 아니에요. 제재 대상이 된다. 뭔가 페널티를 먹는다.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지금 공시 의무라는 거는 중요사항 공시 의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시 의무, 뭔가 공시해야 되는 의무는 언제 발생하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발생한다. 자, 여기
공시 의무라는 거는 뭐예요? 그 중요 사항을 알려주는 게 공시 의무라고 우리가 지금 정의해놨어. 됐습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발행 시장에서 상장법인은요, 증권의 공모, 우리 증권 만들어서 공모 기억나? 50인 이상 또 1년 안에 팔아도 된다. 전매해도 된다. 기억나요? 야, 위에 있는 거, 위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거 밑으로 내려오면서 까먹으면서 가면 안 돼. 기억나지? 그 정보들, 그게 공모였어. 공모할 때마다 계속 공개해야 돼. 그게 바로 공시 의무다. 반면 3호로 할 때는, 3호는 뭐였어? 50인 미만 49까지. 또 뭐 있어? 1년간 전매 금지. 오케이. 근데 50인 넘는데 1년간 전매 금지는 그것도 공모야 3호야? 아까 했잖아. 50인 넘는데 1년간 전매 금지면 아닌가? 이게 아닌가? 50인 미만 전매 가능 이건 더. 오, 잠깐만, 내가 거꾸로 했나? 전매 금지가 3호 아니야? 아, 오케이. 50인 미만인데 전매 가능하면 뭐야? 공모. 거꾸로 얘기했네. 됐죠? 하여튼 자, 상장법인이 3호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된대. 그러니까 3호일 때는 안 해도 돼. 이거 잘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은 얘네는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싶어. 중요사항을 숨기고 싶어. 그러면은 공모가 좋아, 3호가 좋아? 어떨 때 오픈 안 해도 된대. 3호일 때. 근데 3호 조건이 뭐였어? 50인 미만 플러스 1년간 전매 금지. 얘네 두 개 걸면은 안 해도 돼. 그래서 증권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돼. 됐죠? 얘들아,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발행시장이다, 지금. 발행시장. 유통시장 아니야. 발행시장에서는 증권 신고서로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됐죠? 자, 하여튼.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엔 뭐가 들어있냐?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가격, 이런 공모 관련 사항. 플러스 상장법인의 사업 내용. 이 법인의 사업 내용. 또 대주주에 관한 어떤 사항 등의 발행인 관련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공모 관련 사항 그리고 발행인 관련 사항, 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서 증권이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법인이 이제 증권신고서를 냈어요. 얘들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얘들아, 여기서 3호로 했어도 제출해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반드시 하면 안 된다는 아니야. 그냥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하여튼 상장법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어. 근데 자발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면은, 그러니까 증권신고서를 냈으면은 얘는 공모겠어, 3호겠어. 웬만하면은 공모겠죠? 3호 누구야? 너 3호로 했지? 왜 3호야? 증권신고서 냈으면은 제출했잖아. 지금 공모 케이스라고. 제출했으면은 금융위원회가 심사할 거야. 통과돼. 이거 만약에 심사 통과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아까 제재 윗문단에 있었잖아. 얘들아, 내가 항상 얘기하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쌓여야 돼. 쌓여야 되는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했는데 이러면은 끝나는 거야. 이게 비문학의 위험성이에요. 됐어? 얘 심사를 통과했어. 통과 못하면 뭐? 제재. 증권이 발행이 됐어. 그러면 상장 청약을 권유해야 돼. 청약 권유 아까 나왔잖아. 됐어? 청약 권유 나왔잖아. 청약 권유 어떤 식으로 했니 아까? 다시 repeat. 찾아. 모르면. 청약 권유 아까 청약 어떻게 되려고 했어? 두 가지 단계 있었잖아. 증권 발행이 사실은 취득 절차를 안 내. 그렇지. 우리 발행했어, 사실. 그 다음 취득 절차 이렇게 하면 돼. 그 방향으로 청약 권유. 지금 계속 같은 내용 반복하는데 한두 개씩 자꾸 빼서 알려준다고. 위에서 했던 내용 다시 안 하는 거라고. 굳이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문제 없죠. 하지만 얘가 전매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제한사항이 있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 이해 갔어? 그리고 거의 왜 이렇게 길어? 자, 봅시다. 자, 유통시장은요. 자, 위에서는 무슨 시장이었어? 발행시장이었죠. 이번에 유통시장이에요. 유통시장인 거는 뭐예요? 그 증권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할 거야. 그런데 그런 케이스에서 3호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생겨? 1년간 전매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근데 지금 유통시장 넘어가는데 아까 발행시장 처음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의 뭐 따지는 거야 지금? 뭐 아니야? 시 따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해 못하고 있지? 이거 윗문단에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이렇게 두 가지 제시하면서 무엇에 이 두 가지 시장을 가지고 온 거냐고. 어떤 케이스냐고 지금.
어떤 케이스냐고.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 거야? 왜 거시 독화가 안 돼? 공시 의무. 지금 공시 의무가 여기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는 거야. 그냥 유통시장 놀러 온 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공시 의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봐. 공시 의무니까 얘네 봐. 이 증권을 누구한테 팔아? 옆에 있는 친구한테 팔 거 아니야. 친구한테 팔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생각해봐. 친구한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성현아? 채연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방금 얘기했잖아. 성현이가 방금 얘기했잖아. 무슨 의무? 그 공시 의무? 공시 의무가 뭐였는데? 아까 내가 짚어줬지. 공시 의무는 뭐 하는 건데? 증권 신고서를 통해 아니, 증권 신고서 말고. 그거는 발행이었잖아. 공시 의무가 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뭘 알려주는 거냐고. 상장법인을 알려주는 거야? 공시 의무가? 상장법인 누군지 알려주는 거야? 어? 주요사항. 우리 회사 어떤 회사야? 이걸 알려줘야지 살 거 아니야. 팔고 살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 야, 발행 시장은 이거잖아. 우리 회사가 증권을 만들었어. 우리 진짜 믿음직해. 중요사항 한번 읽어봐 하고 파는 거야. 됐어? 이게 뭐라고? 발행 시장. 그 다음에 유통시장은 뭐야? 그래서 증권을 샀어, 니네가. 근데 이 증권을 팔 거야, 친구한테. 친구한테 팔 때, 야, 이 회사 진짜 괜찮아. 내가 중요사항 보여줄게.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해 갔어? 그게 공시 의무라고. 반드시 보여줘. 이해 갔어요? 자, 유통시장은 공모 절차를 거친 증권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곳이다. 투자자들끼리 이제 거래를 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서로 이제 사고 파는 거예요. 가격 또한 변해. 왜? 그 회사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겠죠? 됐어요? 그리고 뭐 물가나 이런 것도 따지겠죠? 따라서 상장법인은요,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도 근데 개인이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방금 친구한테 개인이 알려주는 것처럼 했지만, 그거를 개인이 뭐 어떻게 다 알고 있어. 그 회사가 직접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장법인은 발행이 관련 사항 가운데 변동된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기업의 현황을 일정 시간마다 공시해야 돼. 왜냐면 봐봐. 성현이가 증권을 갖고 있어. 창현이한테 팔 거야. 이해 갔어? 근데 성현이가 그 회사에 대한 정보 달달달달 외우고 다녀? 아니지. 그럼 창현이는 뭐가 궁금해? 너가 사야 되는, 성현이가 갖고 있는 걸 네가 사야 되지. 사고 싶어. 사고 싶은데 얼마에 사야 될지 몰라. 근데 성현이가 너한테 삥끼 치면 어떡해? 이거 진짜 좋은 회사야. 근데 샀는데 망해. 안 되죠?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지.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회사의 옛날 정보는 정확히 안 정확해. 최신 정보가 필요하지. 근데 최신 정보는 누가 알려줘? 바로 그 회사가 직접 분기마다 오픈해야 된다는 거야. 왜? 리뉴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옛날 정보만 가지고 알려주면 어떡해. 뭔 말인지 알겠어?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게 정기공시야.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공시. 그러니까 뭐예요?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회사 어떤지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그 회사 걸 믿고 사지. 투자자들 사이에서. 너 회사한테 사는 게 아니야. 사람들끼리 사고 팔 때도 그 회사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오픈한다고 정기적으로. 근데 큰 변화가 있어. 그러면 수시공시도 해야 된다고. 이해 갔어? 한편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그 제공에 앞서 동일한 정보를 공시해야 돼. 그러니까 사기치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창현이한테 너무 팔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건 너한테 있겠죠. 어쨌든 그 투자자들끼리 갖고 있는 증권이니까. 하여튼 창현이한테 회사가 너무 창현이한테 넘어가길 바래. 그걸 팔고 싶어. 근데 그 회사가 창현이한테만 설명회를 열어가지고 알려줬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전에 뭐 해야 돼? 오픈한 다음에 알려줘야 돼. 이해 갔어? 그게 바로 공정하게 해라 공정공시. 문제 없죠? 마지막 문단. 자본시장법에서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규제해. 그러니까 공시 안 해놓고 몰래 거래 정보를 거래로 쓰면 안 된다고. 거래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자, 대표적인 규제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야. 이거는 뭐냐면은 중요사항 중 공개되지 않은 거야. 그거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예요?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 그리고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 내가 기업이야. 내가 기업 임원이야. 그러면은 너네들이 모르는 중요사항을 알고 있어. 근데 공시를 안 해도 되는 정보야. 하지만 이게 우리 회사에 되게 중요한 정보긴 해. 근데 그거를 성현이한테 알려줬어. 그럼 너랑 나랑 범죄라고. 1차 정보 수령자니까. 근데 이 정보를 성현이가 알았어. 근데 그 정보가 거래에 영향을 안 줬어. 그러면은 상관없어. 네가 그 정보를 알고 팔거나 샀어, 증권을. 그러면은 문제. 근데 가만히 있었어. 상관없어. 근데 이제 만약에 성현이가 그 정보를 알았어. 근데 그 정보 수령자, 1차 정보 수령자 창현이지. 그거로부터 정보를 받았어. 누가? 창현이가 받았어. 그거를 네가 샀어, 창현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성현이가 창현이한테 야 이렇게 해 라고 시켰어. 그러면은 이 법에 저촉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달이 더 건너는 경우에는 다른 법이야.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질문 있나요? 봐야 되는 문제 있어요? 해결 안 된 거 괜찮아요? 만약에 안 풀었으면 개별 질문으로 하세요.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